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 2021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공모주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오늘이 6월 15일인데 이 기준으로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 아니면 일정이 공개된 녀석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오비고랑 SD바이오 센서는 원래 6월이었는데 7월로 밀린 거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주관사를 알아볼게요. 주관사 같은 경우는 아모센스는 신한금융투자, 맥스트는 하나금융투자, 에브리봇은 NH투자증권, 오비고는 NH투자증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NH투자증권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이번에 6월 말부터 7월 초에 대한 그 공모주를 하려면 NH투자증권 계좌는 웬만하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리겠는데 중복청약 같은 경우는 6월 20일 이후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6월 20일 이전에 그 청약 일정이 그게 아니라 증권 신고서 제출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 청약은 다 가능해요. 문제는 뭐다? 중복 청약이라는 거는 증권사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권사 여러 개 쪼개서 신청할 수 있는 거는 SD 바이오 센서밖에 없다. 딸랑 이거 하나다. 중복 가능한 게 중복 신청이. 이거라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 그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6월 20일 이전, 그러니까 오늘이 15일이니까 오늘 그 신청서를 내서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6월 말부터 7월 초에 대해서는 SD 바이오 센서만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이미 청약이 시작되고 있어서 공모가가 정해져서 12,400원이고 나머지 애들은 아모센스를 제외한 거는 아직 날짜가 더 뒤이고 수요 예측일이 아직 안 지나서 지금 경쟁률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모센스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에서 기관 경쟁률 같은 게 저번 5월 데이터를 보면 경쟁률이 높은 애들이 보통 상장했을 때 시초가가 그 공모주의 희망가 공모가보다 보통 높게 책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쟁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다? 장외 가격이에요. 그래서 장외 가격 같은 걸 보면 되는데 참고로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분석할 때 얘는 참고로 이제 이미 기관 수요 예측이 나와서 경쟁률이 나왔는데 얘가 지금 116.79 이렇게 나왔거든요. 의무 보유 가격도 2.75, 2.57. 매우 안 좋다, 낮죠? 얘도 되게 낮은 편이에요. 저번에 5월 데이터 봤을 때 제가 경쟁률이 1000대 1 정도 수준 넘었던 놈들이 대부분 상장했을 때 고물가보다 더 높게 측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12,400원에 정해졌는데 지금 경쟁률도 낮고 지금 장외거래 가격도 보면 되게 낮아요. 전에 제가 6월 초에 분석했을 때도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센스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기관 경쟁률이 안 나왔으니까 이때는 뭐만 볼 수 있냐? 결국은 장외 가격으로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장외 가격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맥스트를 가볼게요. 맥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삽니다 가격 분포가 보면 좀 다양해서 저번에도 분석할 때 좀 다양해서 가격 분포가 너무 넓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아이템은 좀 힙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그 세팔 커뮤니케이션에도 가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저희가 검색이 잘 안 됐는데 맥스트 같은 경우 이제 세팔 커뮤니케이션에 보면 삽니다 가격이 25,000원, 35,000원, 팝니다가 6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공모가 장외 가격이랑 공모가를 비교해 보면 프리미엄이 장외 거래 가격이 있고 메리트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리북 같은 경우는 여기가 로봇 청소기 1위 업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상장된 건 아니지만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 가격을 보면 이때 무증 이후의 가격이 한 4만원 내외 언저리에서 유지가 됐어요. 이 가격대를 보면 지금 공모가가 32,600원에서 36,700원 사이에서 정해질 건데 지금 보면 아마 이 가격이랑 그런 걸 보면 그 공모가도 좀 저렴하게 할인을 잘 받아서 메리트가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관 경쟁률도 괜찮게 나와서 공모가 상단으로 정해질 확률도 꽤 높을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정도는 흥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오비고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고 보시면 여기도 장외 가격을 보면 2만 원에 사겠다, 2만 1,000원에 사겠다 해서
희망 공모가보다 저렴하게 지금 장외 가격이 프리미엄이 있고 희망 공모가는 좀 저렴한 편이죠.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뭐 주관사 여기서 NH투자증권이 오비고에는 뭐 한컴 MDS나 틴쿠웨어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평균이 26.13인데 오비고의 2023년 추정 수익이 뭐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 정도였다. 그래서 할인율이 이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이 꽤 많이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는 싸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도 오비고도 공모가가 메리트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SD바이오센서 얘도 원래 6월에 할 거였는데 밀렸죠. 이때 보면 장외거래 지금 가격을 보면 지금 희망공모가가 45,000원에서 52,000원 사이인데 한 6만원 언저리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얘도 좀 괜찮다. 근데 참고로 여기가 공모가가 옛날에는 이 7월로 밀리기 전에는 공모가가 희망공모가가 66,000원에서 85,000원이어서 요것이 뭐 공모가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조사했을 때 그 장외 거래 가격도 뭐 95,000원에 사겠다, 뭐 12만원에 사겠다 이랬는데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모가 대비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렸어요. 보통 이런 프리미엄이 붙은다는 거는 흥행이 어느 정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 지금 원래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격 할인을 좀 들어가서 이제 공모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는 좀 들어갔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요. 큐라클 같은 경우는 그 혈관 질환 치료제 관련 회사인데 얘 같은 경우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의 희망 공모가고 지금 장외 가격을 보면 한 4만원 언저리에서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결국은 지금 6월 말과 7월 초 공모주들을 보면 대부분 지금 가격 장외 가격을 보면 메리트가 있다. 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어느 정도 관심이 많다. 이거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대부분 아모센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외 가격 프리미엄이 있어서 상장 직후 공모가보다 높을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실 거는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7월 이후에 아마 대여들이 이제 공모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 대여들이 나온다는 건 공모주에 몰리면 돈이 엄청 거기에 몰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적으로 7월 공모주나 6월 말 공모주가 지금 관심은 많이 있는데 이런 대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대여들만 몰리고 돈이 이런 것으로 소외가 될 확률도 높아져요. 이런 변수들이 좀 있다는 거. 왜냐면 실제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때 상장할 때 얘가 엄청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시점에 나왔던 공모했던 HPO라는 녀석은 100대 1에도 못 미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HPO 청약이 이 증거 환불일부터 진행됐는데도 이미 증거금이 대여들로만 몰린 거예요. 결국은 이게 돈의 흐름이 어디로 몰렸냐, 관심이 여기에 몰렸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대여들이 이제 앞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있으니까 7월 이후 공모주는 이런 일정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왜냐? 대여들이 아닌 놈들이 조금 흥행에 실패할 확률도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